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시장 한파입니다. 검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시장을 많이 떨어뜨릴까라는 의아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인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다 이런 부분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장중 5%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매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50일 만에 2,7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 가까이 약세, SK하이닉스가 9% 이상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매 실적이 둔화됐다라고 알려온 현대차와 기아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융주도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린 증시이고요. 코스닥도 800선이 이탈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화장품주를 비롯한 반도체는 당연하고요. 줄줄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 심리를 어떻게 우리는 견뎌야 할지 오늘 마켓나우 3부에서 자세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의 흐름들 한시 시황에서 좀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가 90포인트 가까이 추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상 하락하면서 50일 만에 2,7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 코스닥 인대 27포인트 떨어지는 거죠. 3.4% 급락하면서 785선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기운이 좀 많이 빠지네요. 바로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물도 그렇지만 선물에서 2조 이상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의 상거래 만에 매도로 전환되면서 거의 6,8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함께 매도 5,380억 원입니다. 양 세력이 전기전자 당연히 팔고요. 금융섹터, 운수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방어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고 1,000개 이상의 종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1,573억 원, 기관이 400억 원 가까이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해 리스크. 사실 미국 경기 침체도 그렇고 중동발 불안감도 우리 시장에 좀 짙게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마스 수장의 그 한이의 암살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어서 이스라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군사 지도자 데이프가 출혈 공습서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중동발 리스크,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감은 최고조에 치닫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서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다를 가로질러서 홍해 항로로 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가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으로 우회 항로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희망봉이라고 하죠. 이러면서 해운 운임은 다시 한번 급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한번 배들이 좀 긴 항로를 가게 될 때 총 선봉량이라고 하거든요. 적재량입니다. 실을 수 있는 짐. 이게 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해운주에게는 기회인데 해상 운임이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우리가 바로미터로 재는 게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이잖아요. 이게 최근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7거래일 동안 이런 부분을 이제 판별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이 선박 운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화돼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국내 경제의 타격은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무시 못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해상 운임이 이제 반등,
조금 더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배로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런 흐름 때문에 해상 운임은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하반기 지속될 것이다라는 흐름들. 어쨌든 이런 어려움은 바다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해운주는 수익을 맛볼 기회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사들의 주머니가 굉장히 두둑해지는데 그러면 발주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사 입장에게는 수혜입니다. 그런 또 빛과 그림자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현대차, 기아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쪽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가 7월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지난달인데요. 총 33만 2,003대 팔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6.1% 감소한 거고 이 총 33만 대에 해외는 한 27만 대 이상 팔았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 기아 역시 전월 대비해서 한 3% 감소했거든요. 이거 판매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26만 대 이상을 팔았는데 해외 쪽에서는 21만 대 이상 판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현대차와 기아가 7월이 6월 대비해서 판매량이 줄었다. 이런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GM 한국 사업장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총 2만 2,564대를 판매했는데 월별 기준으로 해서 2만 대로 떨어진 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못 판 거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전월 대비해서 반토막 실적 난 거거든요.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라고 봤더니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었냐 보니까 전기차 수출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신차 캐스퍼 일렉트릭 아이오닉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EV3 게다가 A이나 K8이나 스포티지 여기서 보면은 상품성 개선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걸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외관을 조금 바꾸거나 차량 내부를 좀 바꾼 거 상품성 개선 모델 요게 좀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액티언 인도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사전 예약이 후끈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3만 5천 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7월 판매량은 좋지 않았으나 신차가 대기하고 있으니 믿어주세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만나볼게요. 네, 통신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이 위에는 좀 잘못 나왔네요. 자, 통신주 얘기인데 이제 KT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텔레콤과 KT의 시총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을 보면은 SK텔레콤이 11조 한 6,400억 원 정도이고요. 이건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T는 9조 7,280억 원인데 굉장히 KT가 SK텔레콤을 좀 바짝 추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신 대장주 SK텔레콤을 KT가 좀 바짝 쫓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골라봤습니다. 왜 KT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올해 분기 배당 4월 말 보니까 이제 주당 500억 원 현금 배당 발표가 있었고 5월 자기 주식 그 부분을 이제 소각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T 관련해서도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BN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5G 보급률에서도 통신 3사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AI로 변모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AI를 활용하면서 통신 기술의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AI 기능이 탑재된다면 완전히 변모가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증권 업계의 전망입니다. KT,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AI 주로서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신주 중에 KT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새파랗게 질린 증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포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켓 스핀에서 바로 이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이 좀 어려운 시장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유는 붙었거든요. 예. 이게 그럴 만한 그렇게 강력하게 시장을 추락시킬 이유인가라는 의문은 사실 드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 5% 급락했으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시장도 완전히 파랗게 질린 상황인데 이 오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여러 이야기가 많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동뿐만 아니라 금리, 금리 고금리의 정책이 실패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우리 마켓나우 3부 보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지금 현재 다 반영받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더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진흙. 이 서해안 갯벌에 가시게 되면요, 갯벌에 조기잡기 한번 가보셨는지요? 자, 조기잡기나든지 아니 갯벌에 들어가시게 되면 발이 빠지게 됩니다. 그 발이 빠지고 나서요, 에어나려고 빼내려고 허우덕대게 되면 더 빠집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요, 여러분들 주식을 못해서 음봉을 만든 게 아닙니다. 글로벌 증시 모두 다 초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는 하나의 소나기 아니면 장마의 한 중간에 와 있다. 아니면 태풍이 와서 지금 현재 소용돌이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더 한 자리 좀 비껴나서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장기나 아니면 바둑을 두다 보면 오히려 더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막상 종목을 들고 있다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한 하락률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만은 조금만 마음 편안하게 한 걸음 뒷걸음질 쳐서 시장을 보게 되면 이 또한 예전에 이런 자리에 샀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도주와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에 관련된 종목이라면 회귀론으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힘이 빨리 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오늘 파랗게 질렸습니다. 3.39가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지금 872개, 상승 종목 수가 58개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걸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식 못하는 게 아니죠. 주식 여러분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수가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입니다. 자, 이 또한 보여드리면요. 자, 이 2년 동안 차트입니다. 자, 작년 11월 달에 그 급락을 딛고도 다시 한 번 더 2,800까지 올라온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큰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의 이 차트는 하나의 점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자, 2023년도 작년 2차 전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올해는 사실상 거래소 쪽에 수급이 많이 뺏기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약세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나 예전에 이런 게 있죠. 한 해는 거래소가 좋고 한 해는 코스닥 좋고 오는 한 해는 좋고 나쁘고라고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는 어찌 보면 내년 시장을 위한 도움닫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요. 어찌 보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
종목군들로 여러분 포트폴리오 짠다면 자, 이 다음 달, 다다음 달 하반기 시장에는 역시 수익의 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부터요. 지금 현재 시장은 나쁘지만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섹터와 종목군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말씀대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일단 뭐 터진 건 터진 거니까요. 이 수습하고 대응하는 영역이 굉장히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후장의 흐름을 좀 볼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뭐 상승하는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이슈 이런 부분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1등 실적 테마는 에너지입니다. 한국 석유 14%, 흥국 석유 4.5%, 뭐 중앙 에너비스 4%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률 상위와 거래량 상위주에 포진돼 있는 흐름들이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고 있는 거고요. 2등 테마가 자연스럽게 방산 섹터네요. 휴니드가 17% 이상 급등했고 스페코 그리고 퍼스테 각각 3%,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감염병 이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전자 진단 키트는 지속적으로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젠텍이 대표적이고 20% 급등합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12% 급등. 업종 상위를 보면 1등이 통신입니다. SK텔레콤과 KT 잠시 말씀드렸지만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2차 전지는 그나마 선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총 상위 보면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1.67% 견뎌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떨어져서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대안 섹터는 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밑에 하단에 전체적인 이 섹터를 보시게 되면 팔았습니다. 사실 올라간 종목군이 지금 찾아보기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섹터별로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이 그 단기 트레이딩성의 자금들이 몰릴 수 있는 테마군에서 조금 더 우리 자금들이 좀 몰리는 현상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진단 키트를 좀 먼저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수젠텍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앵커님하고 전체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진단 키트 쪽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걸 보고 바로 앞에 있는 약국에 가가지고 진단 키트를 물어봤는데 있냐고 물어봤는데 품절입니다. 아, 품절이래요? 예, 품절이고 또 가격도 2,500원을 받던 게 지금 3,800원, 6,000원을 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만큼의 지속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상당하게 좀 급진적으로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일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특히나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전에 24일부터 거래량이 터진 후에 음봉이 나오면 단봉,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점핑으로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7,200원을 먹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자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환자 한 달 만에 5배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과거에 코로나 진단키트 종목들 군에서 지금 현재 수젠텍이 현재 진단키트 종목 중에서 제일 가파른 상승을 좀 내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이번 코로나 변이, 이 변이가 오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 수젠텍이 앞으로 주도주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랩지노믹스입니다. 역시 랩지노믹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그 화려했던 기억이 생각나실 겁니다.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거둬들였던 랩지노믹스가 특히나 요번에 이 코로나 환자 수 한 달 사이에 5배의 적정 소식과 함께 하단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오히려 더 단봉의 종가 관리가 되는 양선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에 오늘 장대 양봉을 내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물량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시간 지나고 있는 1시 20분 사이에 지금 윗꼬리보다도 아래 바디 길이가 긴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젠텍과 레지노믹스는 종가 기준에서 윗꼬리보다도 밑에 바디, 양봉의 바디 길이가 훨씬 더 크게 나오는 자리에서부터는 오후장 종가 배팅.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만 움직이다 보니 이 또한 다음 주 월요일자리에서는 또 갭상승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환자가 뭐 한 달 새에 5배 증가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수족구병, 백일A, 발작성 기침하는 거 그런 그렇죠. 증상도 있고 좀 흉흉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이거 좀 바이러스 퇴치가 돼야 되는데. 네. 자, 어쨌든 이제 오후장 테마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또 지금은 시장이 약세장이다 보니까요.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쪽이 거래량이 터지는 쪽이 좀 에너지 쪽입니다. 한국 석유를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자,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 군사 지도자 사망의 이웃과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 오늘 지금 어제 이틀 전부터 양음양 패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날이었습니다. 31일 수요일 날 장대 양복 이후에 그 다음 날 양선인데 갭을 안 띄우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했었지만 종가 관리가 되는 자, 팽이가 나옴으로써 물량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장중에 거의 18% 가까이 급등을 나는 걸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은 약세 시장이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련돼 있는 종목들로 자, 물량이 오히려 더 주말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예전에 이제 콜레라뿐만 아니라 이 관연 관련돼 있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주말장에 사서 넘어가죠. 그러냐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사서 넘어갔는데 특히나 주말 동안에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게 되면 한국 석유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국 석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데 한국 석유가 주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석유가 뒤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 2만 원 선을 뛰어넘게 되면 여러분도 꼭 한 번 더 트레이딩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처럼 영망치의 양봉 바디가 있는 상태라면 소량이지만 여러분들 주말장에 지지락지 리스크를 한번 노려보시고 자, 오버나잇도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동 긴장감이면은 아무래도 유가에 영향을 주고 그런 흐름으로 에너지 섹터 오늘 시장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선방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 고기에는 좀 맞닥뜨려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석유, 흥구석유였고요. 자, 마지막 섹터는 뭘 골라주실까요? 자, 그래도 지금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면 또 좀 스타일이 좀 맞지 않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에 주도 섹터 그리고 밸류 관점으로만 모든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메모하신 분들은 또 이 어려운 기회를 노려가지고 우상향 패턴의 종목들을 또 찾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시장이지만 한쪽에서는 나름대로의 패턴을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패턴을 또 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 쪽인데요. 첫 번째로 모바일 게임 쪽에 자, 연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말 시장의 영향 전혀 상관없이 나홀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크래프톤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너스 0.86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도 영망치 양봉의 21선, 5일선과 샌드위치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자, 앞전이 쭉 당겨서 보면요. 역시 올해는 크래프톤이 영업이익이 고속 성장이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역시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21선 지금 눌림목 자리는 현재 그 매수 급소가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올해 여러분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7,680억입니다. 근데 올해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는 자 9,069억. 그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1조 가까이도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역시나 우상향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연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거의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사는 걸 보게 되면 역시 지금 하반기를 좀 노리고 있다는 종목의 크래프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7일입니다. 자, 컴투스가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7일 날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자, 7일 날 신작 BTS 쿠킹온이 7일 날 글로벌 출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신작 발표가 있다 보니까 하방에서의 쌍저점뿐만 아니라 짝꿍냉이 패턴이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하방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지금 매집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21선과 61선을 제 1차,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바닥을 완성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단기적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좀 다음 달까지 자, 교체 매매뿐만 아니라 단기적 교체 매매뿐만 아니라 변곡점 종목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컴투스를 꼭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추락할 때 적어도 이렇게 버티는 업종은 그래도 힘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네. 사이에서 게임주,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어렵다 보니까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울산으로 직접 내려가서 고민 해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어려운 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론에 조금 부합되는지 좀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21일선에 있습니까? 60일선에 있습니까? 121선 그리고 240일 장기 이평선에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지 제가 짤막하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 들어오게끔 강의와 함께 하반기 주도 섹터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한번 토크식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해 볼 생각입니다. 8월 10일 토요일이고요. 울산입니다. 왜 울산을 선택하냐? 경북, 포항 쪽하고요. 그리고 대구하고 그리고 경남 쪽, 부산에 계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KTX 앞에 마련해놨으니까요. 기차 타고 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하반기 주도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토크로 한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0일이라고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수급 및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 상승률 상위 및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정배열 초입 단계에 들어선 종목들을 포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에서도 수급 포착수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몇 종목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만큼 시장 내에서 쌍끌이 매도세가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PCL은 현재 11% 상승 중입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국내에서도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4주 동안 이제 5배 이상 입원 환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오늘 장에서 PCL은 두 자릿대 급등세 나오고요. 그리고 GS 리테일이 현재 3.95%, 4%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GS25라는 편의점으로 더 친숙한 업체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 편의점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오랜만에 보이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황이 포화 상태다라는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최근 들어 주가가 부진했었다가 다시 고개를 든 이유는 이제 8월 극성수기를 맞았고요. 거기다 파리올림픽 시즌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저가 매수 구간이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도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차트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 포착주에서는 대명 선호 시즌이 29.96% 오르면서 상한가에 장 초반부터 진입을 했습니다. 티웨이 항공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대성하이텍 29.88% 마찬가지로 네,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 대성하이텍은 방산주로 꼽힙니다.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방산주들이 연일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성하이텍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퍼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젠텍 22.87%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고 또 함께 방산주로 엮여있는 휴니드도 2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3.72% 상승하면서 수급과 차트 현재 동반 포착된 종목인 만큼 더 유익 있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대명 소노시즌과 대성하이텍 외에는 유보텍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상감자 이후 거래 재개
개막의 첫날인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살펴봤던 수젠텍과 휴니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과 신재생 쪽으로 엮여있는 DGP는 현재 16% 오르고 있고요. 중동 리스크 고조되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죠. 한국석유가 현재 13%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이 1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이 패션 의류 관련된 종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 의류뿐 아니라 이제 마스크 등 여러 가지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는 흥하해운이 현재 5.85% 오르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로 인해서 해상운임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조금은 특징적인 점이 흥하해운은 5% 오르는데 반대로 대한해운은 5% 넘게 밀립니다. 이렇게 종목들 내에서는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휴마시스, 경남제약, 셀리드, 국제약품, 수젠텍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거래량 상위 종목들에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이 개별 모멘텀을 가진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지속적으로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현재 3% 넘게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이번에 2분기 확정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13만 전자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8만 전자도 위태롭습니다. 현재 4%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주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국내 관련된 종목들까지나 동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대표주로 엮여있는 SK하이닉스는 더 낙폭이 깊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장 우리 시장이 정말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이런 시장 내에서도 어떤 종목, 어떤 이슈 눈여겨보면 좋을지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데일리 핫스핀 통해서 4가지 종목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데일리 핫스핀 수급 포착주는요. SK텔레콤입니다.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경기가 크게 좋지 않을 때에도 주가 변동성이 적고요. 거기에 이제 배당까지 꾸준히 하는 기업으로 꼽히면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 포착주는 진단키트주 시젠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엮여있는 종목인데 오늘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차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네, 대명소노시즌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몇몇 없는 가운데서도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티웨이 항공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네, 우원개발입니다. 다목적댐 정부가 14곳을 전국 곳곳에 짓는다라고 하면서 기후대응댐이라는 테마가 새롭게 형성이 됐습니다. 우원개발이 그 내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혔는데 오늘 장에서는 5, 6%가량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일리 핫스핀 4가지 종목 짚어봤습니다. 이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네, 수급 포착주는 통신주 중에 그나마 이제 선방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늘 SK텔레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I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회가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2.5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SK텔레콤? 상당히 높습니다. 70점이라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오늘 시장을 비춰본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지금 현재 72점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은 어찌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상승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 7월 11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자리였죠. 7월 16일 양음양 패턴에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장도 지금 현재처럼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시장이었죠. 그러나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 방어주로 지금 대표적인 이 종목 섹터인 통신주는 지금 현재 통신 3사가 의외의 지금 시장과 반대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경기 민감에서 경기 방어주로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지금 자금의 이동 중에서 어느 정도 파킹하는 자금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에 관련돼 있는 이슈도 있죠. 특히나
자, AI 강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실적 기대감이 앞으로 이루어질 생각입니다. AI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나 AI 연합체의 결성 및 출범을 주도하면서 협력사들의 투자 확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 통신사 중에서는 경쟁력이 앞으로 제일 강할 거라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한 달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이 SK텔레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좀 아까운 거는 시장만 조금만 들어오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영향으로 지금 윗꼬리는 좀 달리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선에서 지금 밀리지 않고 5일선을 뚫어주면서 종가 마감이 되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스윙 관점으로도 봐도 되는 자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통신주 궁금했는데 잘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갈게 차트 포착주 시즌입니다. 4거래일 만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건 아무래도 이제 감염병 수혜주이겠죠. 네, 예. 현재도 7% 강세,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 이데일리 스핀 점수 81.9,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틀 전이 아니죠. 한 달 가까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누적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헤아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 자리였죠. 자, 7월 22일 날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의외로 지금 하방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자마자 느낌이 딱 오시죠. 어떤 느낌이냐? 하방에서의 음봉이 나올 때는 단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올 때는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저항받지 않고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뚫어놓고 끝납니다. 음봉일 때는 이동평균선 들어갈 때는 수렴하면서 들어가죠. 단봉으로. 그러다가 20일선 눌림목 자리가 2개가 다시 나오고 이번에 음봉이 3개가 나오더라도 대부분 20일선, 60일선의 골드크로스가 어제 자리였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자, 어제 골드크로스가 났고 20일선 깨지지 않았고 오늘 시작과 동시에 질병 관련된 코로나 변이 관련돼 있어 이슈가 나오자마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앞전에 매집 물량이 들어온 물량들은 한 차례 이 손바뀜이 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변이 때 화려했던 종목이죠.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6천억이다 그었는데 자, 코로나가 끝나고 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좀 적자를 좀 면치 못하고 과거의 영광이 언제쯤 올까라고 좀 기다리신 분들이 좀 많은데 특히나 이 코로나19 재확산 수혜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과거의 주도주의였지만 지금은 좀 이 탄력 면에서는 좀 덜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일반 감염, 폐렴균 진단 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 특히나 펜타복스, 브렉스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코로나의 이 발병 시기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놨다는 거죠. 유보율 보시게 되면 아실 수 있습니다. 유보율이 지금 현재 4,500%, 부채가 22%인 현재 시제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현재 자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여러분들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 같네요. 대명 선호 시즌인데 이게 영상 보안 그 제조 장비 업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티웨이 항공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라는 이슈, 뭐 어떻게 된 종목인지 좀 살펴주시죠. 자, 우리나라는 몇 안 되는 그룹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비슷한 그룹이 이제 이월드,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의 이월드 종목이 유일하게 상장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또 대명 선호 시즌 같은 경우에는 대명그룹, 여러분들 대명 리조트, 대명 콘도 가보시죠. 그게 관련돼 있는 이 그룹의 유일하게 상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오늘 상한가가 꽂힌 이유가 이제 레저 사업의 본격화되는 이 포문을 제일 먼저 이 항공사를 인수를 하면서 또다시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08억의 규모의 티웨이 항공의 주식을 양수 결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꽂았습니다. 자, 특히 이 대명 선호 시즌이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사실 돈은 잘 못 봅니다. 못 벌고 그룹주의 대표적인 대명사로만 좀 안고 있는데 특히 하고 있는 일은 냉감 침구 판매의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자, 부진한
부진한 사업을 정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레저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과 함께 오늘 특히나 이 티웨이 항공 인수를 통해 가지고 상한가를 꽂았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725억이고요. 유볼은 13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무량하지만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 그래도 지금 오늘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상한가도 없고 정말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이런 이슈가 있으면 상한가도 들어간다라는 의미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우원개발인데 이건 이제 기후 대응 댐 관련주입니다. 오늘 장중 9%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 현재도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스핀 점수는 약간 떨어졌어요. 67.5? 네, 맞습니다. 67.5. 어떻게 보십니까? 자, 말 그대로 지금 오늘 시장이 좀 약세 시장이다 보니까 장중에 트레이딩 관점에 관련돼 있는 이 테마성의 종목들이 널뛰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쯤만 해도 한 8%에서 9% 정도 움직이다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5일선을 이탈하면서 음봉이 나타납니다. 매매 관점으로는 보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쿠팡 관련돼 있는 쿠팡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이 큐텐 관련돼 있는 물류 쪽에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기후 대응댐 뿐만 아니라 대왕고려도 움직였고요. 그만큼 약세 시장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 있는 소량으로 단기성 트레이딩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우원개발은 거래량이 실리곤 있지만 영망치의 음봉, 다시 말해서 그 앞전에 피레침 음봉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하방까지 2,600원까지 밀렸을 때 기술적 패턴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만 매매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일리아 스핀 네 종목 살펴드렸고요.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5장 관심주 전략 세워드리는데 상승률 잠시 보고 갈게요. 자, 6월 27일 날 펩테론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이게 89%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제약은 저희가 7월 8일 날 제시해드렸거든요. 이게 63.5% 상승률, 마지막으로 6월 7일 카페24 말씀드렸어요. 51.6%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관심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좀 굉장히 떨어지면서도 좀 안개 속 불확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고심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첫 번째 종목을 하셨을지요? 저는 이런 변동성 시장에 있어가지고 태풍 속에 들어간 테마성 종목을 스윙으로 말씀드리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이 테마성 종목들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소량으로 정신값을 좀 버린다는 생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더 하방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에서 나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눈여겨지는 종목. 첫 번째로 에코프로 BM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죠. 앵커님,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선방하는? 네, 맞습니다. 네. 시장 대비 상당하게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8만 원 자리에서 21선과 5일선을 딛고 21선을 계속 돌파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귀 자주 꾸면 하천실 간다라는 말이 뭔다신가 알고 계시죠? 징후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기술적으로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매도하는 사람보다도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동평균선, 변곡점을 만든 다음에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지금 옆에 제일 하단 자리에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은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기관들은 의외로 누적 매수량이 지금 상당히 좀 쌓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곡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이죠. 전기차 성장 둔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양극재 캐파 속도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2분기가 바닥론이 어느 정도 팽배해지는 자리에서 지금 기간이 지금 현재 쌍끌이 매수가 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바닥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기적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목표가 23만 원이고요. 손절가 17만 3천 원짜리를 이야기 드리되 꼭 17만 3천 원이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 레벨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목표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 이거 좀 빨리 좀 해결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네. 에코프로 BM은 그나마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지탱해주는 힘이고 외국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두 번째는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또 2차 전지가 있네요.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정말 바닥을 좀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시총이 지금 78조까지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 120조, 100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잔이 쪼그라든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밑에 보시면요. 지금 오일선과 함께 행보를 하면서 지금 밀집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앞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던 모습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완전한 변곡점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자, 이유는 뭐냐? 21선, 61선 돌파와 함께 지금 앞전에 있는 36만 원과 37만 원짜리를 강한 돌파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그 실리는 자리가 오히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지금 오늘 같은 이런 급락장에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약간의 매도가 나오지만은 자, 프로그램 비차익을 통해 가지고 하방 자리를 지금 밀집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눈여겨봐서 보고 관심 종목 쪽에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 특히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주요 완성차들의 4680 배터리 채택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38만 원이에요. 손절가 32만 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2차 전지가 좀 제발 바닥 딛고 잘 다지고 올라올 수 있으면 좋은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종목 말씀해 주시죠. 자, 너튜브를 네. 통해 가지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사고 매수와 매도를 장중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안 좋으면 바로 캔슬이고 시장이 조금 돌아서고 그에 관련된 섹터에서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가격 전략과 함께 장중에 단타뿐만 아니라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스윙으로 이 오버나잇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종목은 세 번째는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지금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5시 30분에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을 들어오시게 되면 국제약품에 대한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다음 주 패턴 전략까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감 종가 보면서 또 전략을 한 번 더 듣겠네요. 네, 맞습니다. 관심주도 보시고 그런 흐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희 마켓 나온 3부 그런 의미에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정우영,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맞습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마트나 편의점 마감 시간에 맞춰 떨이 상품을 사려는 이른바 마감 런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밥상 물가 부담에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한때 MZ세대가 내 즐거움이 최고라면서 명품관으로 달려드는 오픈런이 유행했을 때와는 대조적입니다. 이 짠테크 소비는 의류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죠. 이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를 고객사로 둔 OEM 업체 한세실업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미국 주요 고객사 갭 매출이 늘어난 것도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가성비 시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었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